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토끼의 의자라는 동화책입니다. 자, 요 동화책은 1979년에 일본에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동화책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인기책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동화책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동화책에서는 토끼가 의자를 만들어요. 의자를 만들어서 이 의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의자를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팻말을 하나 만듭니다. 팻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무나라고 이제 글자를 씁니다.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옆에다가 이제 의자를 탁 올려두고 나무 의자 옆에 이렇게 팻말을 딱 꽂아둔 겁니다.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지나가는 당나귀가 등에 도토리를 한 바구니를 들고 이제 탁 걸어가다가 의자를 봤어요. 의자를 보니까 옆에 아무나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친절한 의자네.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근데 아마도 당나귀 입장에서는 토끼가 만든 의자이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작아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을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옆에 나무에 가서 나무에 등을 대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지나가던 곰은 어디서 꿀을 하나는 들고 왔습니다. 꿀통을 들고 오다가 보니까 의자와 의자 위에 놓여있는 도토리와 옆에 아무나라는 팻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곰이 딱 보니까 아이고 친절한 분이네. 이렇게 좋을 수가. 아무나 도토리를 먹어도 된다는 말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토리를 냠냠짭짭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왔던 꿀을 그 바구니에 담아두고 갑니다. 이게 이제 2번 더 반복돼요. 이제 지나가던 여우가 빵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꿀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친절할 때가 왜? 아무나라는 팻말에 적혀 있으니까 아무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꿀을 들고 꿀을 냠냠 먹고 자기 빵을 놔둬놓고 갑니다. 지나가는 다람쥐가 10마리가 밤을 캐서 들고 오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빵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밤은 많이 먹었는데 빵은 못 먹었으니까 빵 먹자 해서 빵을 냠냠 먹고 나눠서 먹고, 야 미안하다, 우리가 가져온 밤을 넣고 가자. 그래서 밤을 막 쌓아두고 갑니다. 이제 잠자던 당나귀가 잠을 다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짐을 가지러 또 와 보니까 어이쿠, 왜 밤이 들어가 있지? 그쵸? 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나귀가 생각하기에 내가 도토리를 뒀는데 밤이 되어 있네. 도토리가 밤이 되었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도토리는 원래 밤의 아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도토리랑 밤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은 이제 그것이 웃긴 거예요. 당나귀의 착각이 아주 웃겼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막 제잘제잘 이랬던 당나귀가 이런 착각을 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동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한번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주관으로 저의 해석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비비상 처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는 의자를 만들 때 토끼의 입장에서 의자는 어떤 의자일까요? 자기가 앉기 편한 의자. 그렇죠? 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그러면 의자 크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토끼와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 앉기가 쉬운 의자이겠죠. 그러니 다람쥐도 곰도 당나귀도 앉기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람쥐에게는 너무 클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의자로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자를 만드는데 아무나 앉으라고 생각해서 아무나라는 팻말을 써서 들고 가서 의자 옆에
팻말을 꽂아두고 왔어요. 의도는 그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이제 당나귀가 왔잖아요. 당나귀가 와서 딱 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나 팻말과 의자를 보고는 당나귀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친절해라. 아무나 써도 되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나귀가 아무나 팻말과 의자를 두고 아이고 친절하구나. 아무나 써도 된다니 라고 생각한 것은 당나귀의 주관적 판단이죠. 당나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요거를 아무나 써도 된다구나 라고 말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르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 아파트 앞에 아무나 팻말과 의자를 딱 갖다 놓으면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 쓴 사람은 아무나라는 단어를, 토끼는 아무나라는 팻말을 다룰 때 아무나 써도 된다, 아무나 앉아도 된다라고, 의자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놔둬놓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당나귀가 판단을 내릴 때 아무나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기는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랑 팻말과 의자를 보고 아무나 갖고 놀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곰이나 큰 동물 같은 경우는 의자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토끼는 의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겐 장난감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냥 나무 덩치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나라는 글자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아무나 팻말과 의자가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만 이것이 둘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자, 팻말은 보통 무슨가를 알리기 위해서죠. 아무나 적혀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의자랑 연관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뭡니까?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배가 떨어지는데 까마귀가 깍 날아가니까 저놈의 까마귀가 내 배를 건드려서 떨어져 버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까마귀와 배 떨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동시에 어떤 장소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과관계가 되느냐? 혹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의자와 나무 팻말이 동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가 같이 갖다 놨을까요? 아니면 따로 누군가가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무나 팻말에 꽂아놓고 다른 사람이 그냥 의자를 뭐 어떻게 하다가 바람에 휘날려서 의자가 날아와서 그 옆에 딱 서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온갖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부숴도 된다. 아무나 가지고 놀아도 된다.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 아무나란 팻말과 의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의자네. 그냥 아무나네. 팻말이네.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와 같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무나 팻말을 보고 의자를 보고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자, 첫 번째 지혜짐작이다. 그쵸? 아무나라는 단어가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아무나란 팻말을 보고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 판단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 종족의 우상, 휴리스틱, 지레짐작, 어림짐작 하는 인간과 동물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토끼가 갖다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맥락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라고 한 것이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약 과거 사실이 의자와 팻말이 각각 다른 용도로 또는 아무 상관없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다. 아무나 가져가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근데 당나귀는 아무나 써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친절하구나.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로 의자 위에 도토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꾼에서 잠을 잡니다. 이제 곰이 왔어요. 곰이 꿀을 들고 와서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나가 적혀있고 팻말 있고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도토리가 있어요. 자, 곰은 어떤 자의적 판단을 합니까? 어떤 편의적 판단을 합니까? 어떤 주관적 판단을 합니까? 아무나 도토리를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자, 앞에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의자랑 도토리랑 팻말이 세 개가 각각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아무나 도토리를 더 올려놓고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나 발로 차도 된다.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팻말과 의자와 도토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결론을 냅니까? 아니면 아무나 먹어도 되는구나. 네, 곰은 아무나 먹어도 된다라고 자의적 판단을, 편의적 판단을 번개같이 파바박 내렸어요. 그리고 도토리 먹고 꿀을 넣고 갔죠. 요도 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요도 아무나 꿀을 먹어도 되는구나. 톡톡톡 먹고 빵을 넣고 왔어요. 다람쥐도 10마리가 왔는데 10마리가 다 이래 친절할 때가 빵을 먹어도 된대. 냠냠냠 먹고 자기가 들고 왔던 밤들을 막 올려놓고 갔어요. 자, 당나귀가 일어났습니다. 당나귀가 일어나서 의자 위에 내가 잘 때는 도토리를 놓고 잤는데 이것이 밤이 되어 있어. 그러면 당나귀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도토리가 커서 밤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당나귀는 과거의 맥락을 모르죠. 과거에 어떻게 도토리가 밤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맥락을 모릅니다. 맥락을 모르는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토리를 줬는데, 내가 잘 때 도토리 줬는데 밤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토리를 주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고 왜 도토리가 밤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또 다른 또 합니다. 도토리가 밤의 악이구나. 자, 이것이 인간이 보통 내리는 판단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지레짐작, 어림짐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무려 몇만 년 전부터,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모두가 다 이 휴리스틱을 이용합니다. 어림짐작, 지레짐작, 학습.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 강아지한테 쫙 내가 들고 있던 걸 착 던져요. 그럼 강아지가 파파팍 달려가서 떨어지는 낙하지까지 몸에 팍 날려가지고 요쯤 해서 뛰어서 먹으면 잡을 수 있겠어 해서 팍 몸 날려서 원반을 입에 콱 물어서 들고 달려와서 주인한테 탁 갖다 주면, 이 강아지가 내가 던진 원반이
어떤 속도로 날아가서 이게 어디쯤 떨어질 것이다. 공기 저항이 어떻고 이 무게가 어떻으며 양력이 어떻게 해서 어디쯤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서 어디에 떨어질 것이야. 내가 어디에서 점프를 하면 이걸 잡을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어dim짐작, 지레짐작을 해서 원반을 잡습니까? 예, 동물은 어dim짐작을 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아주 적은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리스틱, 인간의 휴리스틱, 지레짐작이 처음 예제를 들었을 때 어떤 속담을 했습니까? 자다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어이구 자다야 하고 소뚜껑을 보고 자다인 줄 착각하는 것이 동물이고 인간이다. 휴리스틱을 한다. 적은 정보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이 휴리스틱은 이걸 조금 더 넓게 동물 신경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도 모두가 다 휴리스틱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일어나서 걷는 과정, 뛰는 과정, 자전거를 타는 과정이 다 이와 같은 신경학습, 휴리스틱에 가깝습니다. 어dim짐작, 지레짐작에 가깝습니다.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어dim짐작을 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꼈어요. 비가 팍 쏟아졌어요. 먹구름 끼고 나서 비가 오는구나. 다음에 먹구름이 쫙 또 몰려와요. 근데 비가 또 내렸어요. 다음에 또 먹구름이 쫙 와요. 먹구름 오면 비가 오는구나. 그쵸? 그럼 이제 학습을 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시기에 어떤 구름의 형태는 비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학습을 하겠죠. 따라서 인간의 휴리스틱, 어dim짐작, 지레짐작은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 휴리스틱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줄 몰라요. 휴리스틱으로 인간은 지레짐작하고 어dim짐작하고 아주 적은 정보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판단을 수정해가면서 어떻게 트라이 앤 에러로 그쵸? 해보고 이러면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럴 경우는 되고 이럴 건 되네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반복 학습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휴리스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휴리스틱이 사실일까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해가 맨날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돌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럴 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뭘 지구가 움직여. 해가 떠서 동쪽을 지지. 인간의 지레짐작,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뒤에 가면 고정관념화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번쩍하고 친 다음에 좀 있다가 천둥이 우르르 하고 울렸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뭔가 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합니다. 무서워. 저기 뒤에 무엇인가가 무서운 게 있어. 신이 있어.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는 게 있어. 노했어. 재물을 바쳐야 돼. 천둥신과 하늘신이 생기면 번개를 다루는 신이 생기면 그것이 의인화되죠. 인간의 휴리스틱에 의해서 지레짐작에 의해서 적은 정보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쌓여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일종의 관습화, 전통, 권위가 됩니다. 인간은 우리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거를 배우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 과정도 휴리스틱이에요. 아주 빠르게 흡수합니다. 지레짐작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외우고 학습을 해서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것 위에 또 자기가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또 휴리스틱 한 것을 이렇게 쌓아서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농사하는 법이라든가 사냥하는 법이라든가 목축하는 법이라든가 글을 쓰는 법이라든가. 그런데 이 와중에 언어, 말로 우리가 할 때도 말도 휴리스틱으로 만들거든요. 아, 야, 저렇게 생긴 게 고양이야. 아, 저런 게 개야. 아, 이게 나무야. 이게 사과야. 이게 밤이야. 대략적으로 어림짐작해서 두리뭉실하게 추상화시켜서 그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있고 나무라는 게 딱 정확한 게 있고 하늘신이라는 게 있고 천둥신이라는 게 있고 돼지모신이 있고 뭔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2500년 전쯤에 인류에게 회의주의가 싹이 트면서 과연 그럴까? 그래서 언어로 신의 게 있어요. 언어로 사후세계가 있어요. 언어로 윤회라는 게 있어요. 언어로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로 나라는 게 있어요. 언어로 고귀한 자가 있고 언어로 비천한 자가 있고 언어로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 예, 과거에 그래 왔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지? 나라고 했는데 나란 것이 있는데 나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나와 남이라고 단어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내게 있고 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뭐가 있고 선악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합니다. 계급이 있고 뭐라고 다 쌓여온 인류가 쌓아온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릅니다. 어떤 도마? 질문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진짜? 과연? 나는 무엇이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라는 것은 뭐지? 사후세계라는 것이 뭐지? 죽음은 뭐지? 태어난다는 건 뭐지? 도덕이라는 게 뭐지? 해야 한다는 게 뭐지? 신이라는 게 뭐지? 휴리스틱으로 쌓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부처님이 태어났던 그 인도,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어져 있었던 인도 유럽계의 모든 곳에 이와 같은 회의주의가 서로 전파되어서 이제 그 시점부터 드디어 인본주의적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부처님이 나오신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내 생각과 관습과 문화, 내 판단에 대해서 물음표를 보통 안 가집니다. 안 가집니다. 내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집니다. 내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휴리스틱에서 쌓여온 과학, 지식, 종교, 철학, 문화, 관습, 선악, 권위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체계, 법률, 모든 것은 휴리스틱이라는 것이다. 어린짐작, 지혜짐작을 한 것이다. 이것이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 아무나 의자를 보고 의자 위에 있는 도토리를 보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고문. 실제로 그 이전 사람들이 토끼나 당나귀가 했던 과거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자의적 판단, 편의적 판단, 지레짐작, 어림짐작의 화신이에요. 화신. 우리가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어림짐작을 몇 번쯤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최소한 수백 번, 수천 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미팅을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어요. 뭔가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이야기를 딱 나누면서 얼굴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 뭔가 부단하거나, 뭔가 아니면 편안하거나,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미소를 잘 짓고 있거나, 아주 예의 받은 말투거나, 조곤조곤하거나, 수많은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성격을 지레짐작, 어짐짐작,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 어떤 성격이구나. 끊임없이 지레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작동할 수도 있어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을 해옵니다. 보통 많은 부분 이것이 잘 작동을 합니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특히나 더 잘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잘 헤아리고 성격을 잘 알아보고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을 잘 알아보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도 잘 알아보고 해서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 없이 100%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얼굴을 찌푸린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화를 낸 것은 당신이 이해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 지레짐작이 지레짐작일 뿐이다. 100%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누구의 기준, 누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까? 나의 주관적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봤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말, 표정 모든 것이 내 렌즈에 의해서 내가 눈에 끼고 있는 나의 렌즈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의적 판단 해석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것인가 아닌가? 아니 비상, 비비상 처정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상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바로 상을 갖지 말라. 판단을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견해, 이미지, 뭔가 형태가 잡히죠. 머릿속에. 그것이 상이잖아요. 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이 잡힙니까? 이미지는. 견해는 어떻게 잡힙니까? 내 판단으로 견해가 잡히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결론을 내렸죠. 아무나 도토리를 먹어도 돼라고 판단을 내렸죠.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동물의 일상이며 이 휴리스틱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휴리스틱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것이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비비상 처정의 시작입니다. 내가 우문한 개구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게 나의 자의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구나. 내가 받아들이는 아주 조그만 정보로 내 마음대로 판단을 내는 거구나.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내가 보고 있는 게 저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어. 지금 저 사람은 다른 일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 저 사람 다른 일 때문에 우울해할 수 있어. 원래 우울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 맘대로 상대방을 판단을 합니다. 비상, 비비상 처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비비상은 뒤에 해도 되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비상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를 가만 보면 내 머릿속에서 판단이 아주 빨리 일어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가 탁 내가 던지는 원반을 물러가는데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해가 저 원반이 어디로 던졌으니까 바람을 타서 어디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싹 날아가는 궤적만 보고도 확 달려가는 겁니다. 머릿속 판단도 그래요. 아무나 도토리 보면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것이 길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보자마자 아무나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머릿속에 순식간에 팍 결정 날까요? 33은 9 하면은 아주 반복된 것은 아주 빨리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휴리스틱의 판단에 이 지레짐작, 어림짐작하는 판단을 계속 쓰기 때문에 특정 나이쯤 돼버리면 우리 머릿속 이 판단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겪고 있는 하루의 상황들, 엄청난 판단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판단들이 옳은가? 심지어는 그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지락펴려가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판단 속에는 이제 수많은 나의 쾌불쾌, 좋다 싫다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휴리스틱이 100%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그것이 잘 적용을 해왔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우리가 지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불교, 나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나? 나는 어떤 견해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나?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매일 내리고 있는 자의적 판단, 편의적 판단, 지레짐작, 휴리스틱을, 그것이 휴리스틱이며 가설일 뿐이며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침,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려 12편, 오늘 이제 13편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팻말과 도토리를 보고도 아무나 먹어도 된다라고 쉽게 지레짐작하지 마라.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다. 흔히들 내리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머리로, 몸으로, 내 생각이,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더듬거려서 손에 잡히길래 바가지에 물이 드는 줄 알고 마시면 맛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두운 방 안에 무슨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잠결에 잡혀있는 물 바가지를 옆에 다른 친구인 어상이 떠단 물이겠지 지레짐작하고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녀가 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해골 바가지에 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쑥 지나가다가 물? 내가 어젯밤에 해골 바가지에 있는 저 더러운 물을 먹었단 말이야? 그 순간 방금까지 괜찮았던 속이 하고 다 토해내다가 저 더러운 물 먹었단 말이야. 토해내야 돼. 그런데 운유가 갑자기 퍼뜩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구나. 어젯밤에 내가 시원하게 먹었을 때 내 지레짐작을 하고 지레짐작 휴리스틱을 했죠.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더럽고 깨끗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하는구나. 갑자기 머릿속에 바사삭 하고 내 견해의 껍질, 내를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렇게 일체유심조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지 않던 내용이 맞냐? 바사삭 깨졌을 때 은유의 깨달음조차도 사실은
휴리스틱에 의한 겁니다. 작은 정보를 기준으로 지레짐작을 해서 직관을 통해서 이해를 갑자기 팍 했어요. 휴리스틱 없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껍질을 깨려면 이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이것이 내 상식이 내 판단이 나의 좋고 싫음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그것이 그냥 상식일 뿐이다. 실제 진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걸 머릿속 깊은 충격을 빵 하고 주운다면 그러면 이제 이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루 종일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 와, 그러면 이 판단을 잠시 유예시켜두자. 유예, 미뤄두자. 그냥 있는 거는 토끼의 의자 위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도토리랑 옆에 있는 아무나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보고 판단을 유보하자. 뭡니까? 우리가 2부쯤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리스의 불교 수행자 피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판단 유예, 판단 중지. 내 판단이 이와 같은 휴리스틱이구나. 수없이 하루 종일 내리는 휴리스틱이구나. 지레짐작, 어림짐작을 하고 있구나. 이게 진실이 아니다. 내가 판단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판단을 내리는 것 말고 그냥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머릿속 생각이 끼어드는 것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건 아니다. 그게 깨달은 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의 한 부분이다. 인간이 내리고 있는 휴리스틱이 수없이 하루 종일 내리고 있는 휴리스틱, 그리고 휴리스틱으로 쌓여온 지식, 관습, 문화, 상식 뭐 등등등 수많은 권위에 의한 교리, 체계, 법률 모든 것, 종교, 철학 이것이 휴리스틱 덩어리다. 지혜짐작 덩어리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유의법이다. 그러니 선종에서는 뭐합니까? 문자 떠나. 왜요? 이걸 꼭 문자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을 저처럼 12편에 걸쳐서 복잡하고 다양한 논리나 사례, 이론 등을 들고 와서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이해시키는 것과 다 필요 없어. 그냥 생각 멈춰. 아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 멈춰.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자, 그래서 선종에서 이와 같이 불린문자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 방편이다. 그래서 선수행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화선을 한다. 내가 연불선을 한다. 내가 묵조선을 한다. 숨쉬기를 바라본다. 숨을 하나, 둘, 셋, 수십간을 한다. 등가 뭐든지 간에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내가 여기 집중을 쫙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하루 종일 수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춰라. 잡생각에 끌려다니고 막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막 하는 것을 잠시 멈춰라. 멈춰있는 상태, 판단 유예, 판단 중지 상태를 겪어보아라. 시메타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한 집착에 떠나 있는 상태, 내가 지금 판단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보는 것, 비비상 처정에 도달하는 것은 불교의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다.
끝이 아니라 이해와 수행의 방법, 선정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한 가지 탐진치 중에서 진 파트, 회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책을 읽거나,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거나, 하루 종일 생활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내가 얼만큼 오류투성이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불교는 외적인 데도 사용이 됩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 내리고 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불교의 시작은 나의 내면, 밖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 대들보를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대들보를, 내가 갖고 있는 견해의 껍질, 알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것, 어떻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견해가 과연 옳은가? 나는 뭐지? 내 판단은 맞는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엉문한 개구리네. 내가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것이 이게 전부다.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막 판단을 내리고 막 마음, 감정을 막 요동치고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불교의 회의주의가 불교에 미친 영향, 부처님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한 생각하는, 사유하는 방법으로서의 회의주의, 그리고 실전 사용으로서의 요가, 선, 마음 상태를 포함해서 이제 불교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기본이 되고 나면 이제 경전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볼 때 경전 있는 그대로 아무나라는 팻말과 의자를 볼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며, 전후 맥락을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려고 하면 오해할 수 있다. 불교 역사에서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잘못된 휴리스틱, 어린 짐작, 지레 짐작으로 잘못된 해석,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수두룩합니다.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마찬가지며, 아상, 인상, 아와 인이라는 한자는 보통 같이 있을 때, 문맥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나와 남으로 번역을 자주 합니다. 인이라는 단어가 사람 인자, 사람으로 번역할지 남으로 번역할지는 문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번역을 구만화 집이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써두니까 누군가는 이 아무나 팻말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우리라는 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게 1000년이나 잘못된 결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토끼의 의자의 잘못된 판단이 무려 1000년 동안 되고 있었다. 반야신경에 색즉시공이 돼 있으니까 색즉시공에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공즉시색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색즉시공이나 공즉시공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뭐 뒤에 붙이든 말든 중요한 건 뭡니까? 색즉시공이란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다. 왜? 오온 개공이 아니라 오온의 자성이 공하더라. 색수상 행식이라는 각각 개별적인 것들은 각각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 그건 비어있어. 연간 속에서 보아야 돼. 항상 변화하는 것이야. 무아야. 색수상 행식이 모두 다 자성이 공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색즉시공으로 했어요. 색이 곧 공이다. 그럼 공이 곧 색이네? 그럼 공이 뭐야? 잘못 이해하기 딱 좋죠. 그것이 무려 1000년이 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해에 의해서, 지레 짐작에 의해서,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언어의 한계에 갇혀서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양한 경우로 우리는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전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문화를 볼 때, 관습을 볼 때 모든 것을 의심과 비판적 사고, 전후 맥락, 역사를 보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경전, 최우선주의, 문자주의, 근본주의는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잘못될 수 있다. 경전도 잘못될 수 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